그 제가 그냥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분권을 강화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청와대 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이제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그 낮은 연방제하고 통하는 것이다.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낮은 연방제라는 거는 북한이 적화 통일 전략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분권이라는 것은,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맥이 통한다. 이제 우파 인사들이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재명 시장 뭐 아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인데 지금 이분이 청년 배당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민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시민 배당의 그 재원이 뭐냐? 성남의 시민 배당의 재원이라는 거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 분당의 이름 IT 건물, 이런 데서 나오는 재산세가 이게 원천이라고, 시민 배당을 할 수 있는 원천이다 이래. 그러면은 지방 분권을 강화해가지고 성남같이, 그 좋습니다. 뭐 분당 쪽에, 분당에 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해서 성남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성남 같은 데는 그렇게 해결이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데는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방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세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조세 체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건 국세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국세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국세 오히려 지방에다가 재정을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세금 걷어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할 때가 몇 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성남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운이 좋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겠지. 그래서 지방 행정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동시에 갖고 와야지.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무조건 지방 분권하겠다, 그래서 뭐 도지사들 모아놓고 앞으로 분권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의심을 하는,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연방제하고 이게 일백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건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장을 하지만은, 지방 분권을 그 레토릭으로 말로 말이지 뭐 전부 지방 분권을 하자 뭐 어쩌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정말 그거는 너무 모르는 얘기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지방 분권 그런 레토릭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전혀. 그 부분을 여당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 헌법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분권을 강화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합의했고, 그랬지만 이제 분권의 정도나 속도, 이런 면에서는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방분권을 놓고 어떤 연방제로 하면서 일부에서 좀 걱정한다는 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색깔 공세 같아서 전혀 좀 이거는 좀 호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만 보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파리 중심의 국가 중심적 성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2003년도에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법률적으로 지방분권을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방은 더 소외되고 소위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중앙만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전체를 보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헌법적으로 지방분권을 이제 보장한 것이죠. 뭐 일본은 헌법까지는 아닙니다만 법률로서 성공한 사례가 되고,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그 성장 동력,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이제 지방 중심, 지방의 성장 동력으로 또 전체 국가의 성장을 끌어보자. 뭐 이런 면에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야당 소속의 지도지사들도 거의 뭐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국세를 오히려 더 늘리자는 부분은 하여튼 야당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발의를 놓고 또는 뭐 청와대의 어떤 개헌안에 대한 어떤 그 추진, 이걸 놓고 좀 과도한 좀 공세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 국회의 협상 이 부분을 누차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 헌법안을 만들겠다 한 것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도 국회가 전혀 어떤 헌법 개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좀 정략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좀 과도하다.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반대 입장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정부 하에서는 개헌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1년이 훨씬 넘는 죄송합니다.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합의가 못 봤는데 올 연말에 갑자기 합의를 볼 수 있느냐, 그 저는 상당히 난망하다 보고, 내년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국민투표하기가 힘들 겁니다. 또 총선과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자, 이거는 뭐 지방선거 때도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총선 때 같이 하자는 더더욱 동의받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임기 말이니까 그때 당시에 또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은 개헌 동력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시기가 이번에 이제 6월 지방선거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5년 단임제,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또 시정하는 어떤 정부 행태를 우리가 갖추자고 하시면서도 어떤 아직까지도 당론조차도 만들지 않는 속에서 유일한 이번 기회를 자꾸 시기적으로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모순적인 게 아니냐. 오히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결과적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합니다. 3월 중순에 당론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발의 시점을 딱 기다려서 대통령이 어떠한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더라도 야당에서 전혀 다른 안을 의도적으로 내어놓음으로써 소위 국회에서의 거부의 명분을 하려는 그런 정략적인 어떤 의도가 없는지 저는 좀 매우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꾸 늦추지 말고 이 유일한 기회인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어쨌든 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협상을 하고 또 협상안을 만들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어떤 개헌에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호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장을 하지만은 지방 분권을 그 레토릭으로 말로 말이지 뭐 전부 지방 분권을 하자 뭐 어쩌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정말 그거는 너무 모르는 얘기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지방 분권 그런 레토릭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전혀. 그 부분을 여당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그 헌법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분권을 강화하자는 데는 대체적으로 합의했고 그랬지만 이제 분권의 정도나 속도 이런 면에서는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방분권을 놓고 어떤 연방제로 하면서 일부에서 좀 걱정한다는 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색깔 공세 같아서 전혀 좀 이거는 좀 호도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만 보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파리 중심의 국가 중심적 성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가 2003년도에 헌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법률적으로 지방분권을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지방은 더 소외되고 소위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중앙만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전체를 보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이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헌법적으로 지방분권을 이제 보장한 것이죠. 뭐 일본은 헌법까지는 아닙니다만 법률로서 성공한 사례가 되고 그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그 성장 동력,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이제 지방 중심, 조세 체계를 바꿔야 된다. 조세 체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건 국세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국세로 가져와야 된다. 국세 오히려 지방에다가 재정을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세금 걷어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할 때가 몇 군데 안 된다. 이게. 성남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운이 좋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겠지. 그래서 지방 행정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동시에 갖고 와야지.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무조건 지방 분권하겠다. 그래서 뭐 도지사들 모아놓고 앞으로 분권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의심을 하는 소위 북한이 얘기하는 낮은 연방제하고 이게 일백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건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이분이 청년 배당이라는 걸 실시를 했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민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시민 배당의 그 재원이 뭐냐? 성남의 시민 배당의 재원이라는 거는 분당의 고급 아파트, 분당의 이름 IT 건물 이런 데서 나오는 재산세가 이게 원천이라고. 시민 배당을 할 수 있는 원천이다 이래. 그러면은 지방 분권을 강화해 가지고 성남같이 그 좋습니다. 뭐 분당 쪽에 분당에 잘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해서 성남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성남 같은 데는 그렇게 해결이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다른 데는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방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냥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서 특히 여당 의원들에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분권을 강화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청와대 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이제 우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그 낮은 연방제하고 통하는 것이다.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낮은 연방제라는 거는 북한이 적화 통일 전략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분권이라는 것은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그거하고 맥이 통한다. 이제 우파 인사들이 많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재명 시장 뭐 아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인데